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의 플랫폼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광욱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 권기재 부사장님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 발표하게 돼서 이제 죄송스럽고요. 앞서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뭐 미국에 존 디어가 있으면 저희 우리나라는 저희 마켓쉐어 일을 하고 있는 대동이 있긴 합니다만, AI 기술로 얘기하면 굉장히 저희가 아직 따라갈 길이 멀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영상을 봤지만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저희가 많이 좀 위축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좀 장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동은 이제 1947년도에 창립을 해서 71년도에 최초로 이제 국내 최초 컴바인하고 이항기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2019년도에도 이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이항기를 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총 저희 6개 이제 자회사로 그룹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이제 보시면 아시듯이 계속해서 저희 회사는 성장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총 6개 상장사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카이오티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에 계속 이 수출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70%가 이제 해외 매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60마력 이하 트랙터 시장에서는 현재 한 5위의 마켓 시어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농기계 회사가 아니라 이제 AI 미래 농업을 위한 리딩하는 기업으로 가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비즈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워크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런 세 가지 철학을 갖고 이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파밍 이 부분들을 계속 지향하고 열심히 회사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농산업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잘 아시겠죠. 뭐 경지 면적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또 농경비 계속 상승해서 인건비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식량작물에서 원예 축산 중심으로 좀 변화하고, 또 소농에서 기업형 농가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농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면 거의 이제 글로벌하게는 2030년에는 한 5천억 불의 정도의 성장이 또 예상되는 또 큰 시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앞서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농업과 4차 산업을 융합하는 부분들, 저도 뭐 꽤 오랫동안 ICT에 좀 종사를 했었습니다만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분야가 아닐까. 여러 가지 센서, IoT, 또 엣지 플랫폼, 카메라, 비전 기술, GPS 이런 것들이 또 AI 모델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로보틱스까지 나중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이 타 산업과도 이제 서서히 융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대동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축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기계 분야, 정밀 농업 분야, 스마트팜 분야가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이 분야가 나중에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스마트 농기계는 자율주행, 자율작업, 전동 플랫폼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파밍은 정밀농업, 종자 IP, 재배기술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현재 자율주행 트랙터나 컴바인이나 이항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농지의 여러 가지 농업 주기에 따라서 기상 정보, 작업, 뭐 수확, 병해충, 생육, 토양 이런 맵들을 만들고, 이런 맵들을 AI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농작업에 대한 가이드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침을 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파트입니다. 저희가 9월 말에 이제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 트랙터와 컴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19년도에 나온 이항기하고 합쳐서 총 3가지 풀 라인업이 이제 수주작 중심이긴 하지만 풀 라인업들이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격 관제나 유지 보수, 원격 제어, 자율주행, 자율 작업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편의성 또 시간 비용 감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제공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주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9월 달에 그 TG310이라는 모델이 나오고 내년 3월 달에 TF2 계획이라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나오면서 계속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고요. 기능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제어 기능들과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도 좀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 1단계 때 저희가 지금 출하되는 모델들은 그 RTK GPS 기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적인 골은 이제 비전 기반으로 저희도 가야 됩니다. 자율주행이 지금 존디어 앞에서 그 동영상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복합적인 작업들이 진행이 되려면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율 작업까지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비전 기반으로 그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비전 기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AI 모델링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대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그 비전 기반으로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계속 학습시킨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 되다 보면 이제 비전 기반의 이제 어떤 상용화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현재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 이제 비전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그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이 캐빈 쪽에 이 더미가 돼 있는 캐빈 부분도 이제 엣지 플랫폼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자율주행과 또 이 농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의 제어 유닛이 이제 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GPS 부분들과 그다음 여러 가지 컨트롤 유닛을 제어하기 위한 이런 자율주행 제어기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때는 이제 단순히 농기계가 아니라 이제 전장화된 전동화된 부분으로 이제 다시 농기계가 이제 탈바꿈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요 DAQ라는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수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ADCU 2.0 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데, 요 2.0이 되면 이제 비전 기반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밀 농업까지, 그러니까 자율 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전환이 이제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JD 링크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파밍이나 정밀 농업이나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커넥티드가 돼야 되고, 이 커넥트가 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에 그 저희 대동 커넥트 어플이 기존에는 이제 자율 차량 관제나 차량 관리 중심의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업일지나 토양 생육 관련된 이 솔루션들 보여주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 상황 재배법이나 또는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그 정부 보조금 찾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책 관련된 지침들도 같이 제공해주는 이런 농업 콘텐츠 기반 앱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 구글 스토어나 iOS에서 한번 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여기 저 성재현 한님 계시지만 농업인이 가장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제 농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다들 요즘 AI GPT가 유행인데, 이런 것들이 또 농업 분야에도 빨리 접목이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농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재배 정보들 또는 병해충 정보들, 이런 것들을 그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로 받아서 농민들이 어떤 농사를 짓는데 바로바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저희가 좀 농진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준비를 좀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서두에서도 뭐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인력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또 농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작업 대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농견 중심으로 해서 농작업 대행을 하는 지자체들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력의 대체를 할 수 있는 또 생산력을 또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기계나 자율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더 완성이 되고 이러한 플릿들이 정밀농업 솔루션과 다 결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농민들에게 이런 전문화된 기관들이 전문화된 집단들이 이런 플릿들이나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이런 세상으로 가야만 이 지속적으로 농업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봇 분야입니다. 지금 이쪽도 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계속 저희가 아까 설명 말씀드렸던 이제 그룹사의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모빌리티 회사를 통해서 이 로보틱스라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농작업 분야 가운데 일단 운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운반과 관련된 지금 그 추정 로봇을 저희가 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과수를 재배했을 때 이 재배지부터 이제 트럭까지 자동으로 추종해서 그 농민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운반 로봇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2단계로는 이제 운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비료나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그 하이브리드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더 진화시키는 작업들도 해서 로봇 쪽도 계속해서 이 라인업을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농작업에 필요한 구간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더 그 가속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각각 그 농작업 주기별로 정밀농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트랙터나 드론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그 경운정지, 이항시비, 병해충, 수확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AI 모델링을 하고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맵을 만들고 이런 맵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정밀농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각각 저희가 주기별로 조금씩 고민하고 있지만 뭐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장르별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정밀농업 쪽도 이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주기가 있지만 현재 저희는 이제 토양 채취하는 부분하고 이 생육 단계 부분을 매칭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이제 현재까지 한 3년간 그 토양 채취를 하고 그 토양 채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생육 단계 이제 드론으로 계속 특정 작물들 수조작입니다. 수조작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찍어서 생육 단계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이걸 AI 모델링을 해서 지금 알고리즘을 만드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관행적으로 했던 비료를 생육이 좀 부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 별량으로 해서 좀 시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비료 투입량이 한 6% 정도 감소가 되고 수확량은 18% 정도 증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최적화시키고 하는데 아마 빠르면 올해 말이나 아마 다음 연도 되면 첫 정밀농업의 첫 작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AI 기반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요건 수집 테스트를 했었고 24년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그 상용화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엔 이제 스마트 파밍 분야입니다. 스마트 파밍 분야의 저희 목표는 이 전체 고객 농민들의 이제 고객 밸류 체인을 묶는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좀 최종 목적이고요. 스마트 파밍은 저희가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프리 파밍 단계, 코어 파밍 단계, 포스트 파밍.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배 솔루션 중심의 코어 파밍을 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프리 파밍 부분은 유망작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농산업 전주기를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으로 스마트 파밍 플랫폼을 지금 준비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만의
그 솔루션이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핵심 솔루션 중심으로만 준비를 하고 그 이제 생산자 쪽의 커뮤니티 플랫폼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 분야와 또 어떤 또 벤처 쪽의 솔루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또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완성이 돼야 제대로 된 생태계로 그 계속해서 그 스마트 파밍 플랫폼이 활성화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1차적으로 하는 이제 재배 솔루션 분야입니다. 저희가 현재 374개 농가 서비스를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원예 부분, 노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센서 정보를 통해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쌓아서 최적의 어떤 생육 재배 그 레시피와 또 예방 예측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 어플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좀 쌓아놓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면은 재배 이제 수확 플랫폼 단계에서 여러 가지 복합 환경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수확량 시점에 대한 예측 모델링들, 또 운영 자동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솔루션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2단계 쪽의 작물 고부가가치 재배 쪽 분야는 저희가 이제 프리파밍 분야로서 두 가지 축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부가가치 R&D 쪽에 대한 부분은 식물 공장 재배 레시피 내재화 부분을 지금 저 서울대학교랑 해서 그 8개 엽채류 부분과 메디컬 플랜트 내종을 통해서 이 식물 공장 적합 작물에 대한 선별 및 레시피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는 이 천연물 5개 소재를 통해서 이 기능성 작물 발굴 및 재배 레시피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이 재배 솔루션들을 이제 기술 이전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실증을 하고 표준화를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나중에 좀 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고부가가치 작물들에 대한 것들을 또 AI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이재배기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재배기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이 통제 환경 내에 있는 이 센서를 통해서 통제 환경 내에 있는 이런 작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들을 통해서 식물 재배 조건에 대한 것들을 생육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생산을 해서 여러 가지 재배 환경에 대한 제어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생육 모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델링하는 부분, AI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저 에코 프로젝트 에코 산업을 통해서 그 또 테스트 베드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주식회사 제주 대동이라는 회사가 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저희가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스마트 존에서는 이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그 여러 가지 그 또 신제품 로드쇼,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 융복합센터를 지금 저희가 좀 준비 중에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배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노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여기서 또 테스트 베드로 또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사업, 이 스마트 파밍 쪽은 R&D 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202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25년도부터는 이제 재배 운영 솔루션부터 해가서 이제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엽채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채소 재배 파이프라인에 대한 작물들을 계속 넓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사업하는 26년도부터 그 사업이 이제 시작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저희만의 사항들로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이 에그테크 밸리를 조성하는 것을 계속 좀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 재배 R&D 기술, 또 재배 생산 기술, 가공 기술, 또 유통 소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자율농기계, 또 모빌리티, 로봇류 이런 것들과 다 어울려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그래서 AI 모델링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실증을 에그테크밸리라는 곳에서 해서 좀 더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들을 좀 제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또 실제 고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객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박, 혈압, 혈당에 대한 건강 정보들에 대한 것들, 또 건강 상태나 어떤 식이 습관에 대한 것들, 또 거기에 그 이제 바이오 업체랑 지금 제휴를 하고 있는데 그 바이오 쪽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개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유전자 정보들, 이런 어떤 질병의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어떤 작물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것들을 자동 추천하거나 뭐 맞춤 식이 활용에 대한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모델링을 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까지 좀 더 그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로 좀 생태계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워라밸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하루의 일과를 좀 표현을 좀 해본 거고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저희 이 대동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기계 회사가 아니라 뭐 지금 존디어 이제 부사장님 계시긴 하지만 뭐 존디어 쪽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생태계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하나씩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고 또 지자체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같이 연계해서 또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서드 파티 업체와 같이 하나씩 조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계 기관과 또 R&D를 좀 연구하다 보면 하나씩 작품화하면서 조그만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동이 지속적으로 어떤 조그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